아침에 한 줌씩, 점심에 한 줌씩, 저녁에 한 줌씩. 혹은 검은 콩을 갈아서 두유로, 죽으로, 밥에 섞어서 매일 챙기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은 우리 몸에 좋은 완벽한 음식이라고 믿고 계세요. 항산화 물질이 많고 단백질이 풍부하고 노화 방지에 좋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검은 콩은 분명 건강한 음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특정한 조건의 사람들에게는 매일 드리는 검은 콩이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권장하는데도 환자분들이 검은 콩을 피해야 한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하지만 병원에서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이 이야기,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검은 콩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이 6개월, 1년 누적되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20년 이상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수많은 분들의 건강 기록을 분석해왔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대에 올바른 정보를 모르면 좋은 음식조차 해가 되는 경우를 정말 자주 봅니다. 검은 콩도 정확히 그런 경우예요. 분명한 건 이거예요. 검은 콩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먹느냐 하는 거죠. 우리 진료실에 오셨던 55세 김영주 여성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건강이 나빠질까봐 매일 아침 검은 콩 두유 한 잔, 점심 때는 검은 콩죽, 저녁에는 검은 콩을 밥에 섞어 드셨어요. 정말 성실하게 6개월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분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부어오르고 무릎이 자주 아프고 피로감이 풀리지 않는다고 했죠.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관절염증 수치가 현저히 올라가 있었고 철 흡수량이 정상의 절반도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 분에게는 매일 먹는 검은 콩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정확히 어떤 분들이 검은 콩을 피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의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패턴입니다. 첫 번째는 철분 결핍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검은 콩에는 보기엔 영양가가 풍부하지만 그 안에 피트산과 타닌이라는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철분을 붙잡아서 우리 몸이 흡수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철분 흡수를 억제시키는 거죠. 이게 왜 위험한가요? 50대 이후 여성분들의 대부분이 철결핍성 빈혈을 가지고 계십니다. 생리가 멈춘 후에도 숨 쉴 때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면서 만성 피로가 생기거든요. 이런 분들이 매일 검은 콩을 먹으면 아무리 음식으로 철분을 섭취해도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대구에서 회계 업무를 하는 48세 박은희 과장님이 제 환자였는데 1년 내내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고 호소하셨어요. 매사에 의욕이 없고 계단 오를 때도 숨이 가쁘고 일도 집중이 안 된다고요. 검사해보니 헤모글로빈이 10 수준으로 현저히 낮았습니다. 정상은 13 이상이거든요. 건강을 위해 6개월 동안 매일 검은 콩 두유를 마신 게 원인이었어요. 검은 콩을 끊고 철분제를 복용한 후 2개월이 지나자 헤모글로빈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피로감도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검은 콩에는 골리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뭐냐면 갑상선에서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우리 몸이 갑상선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려면 요오드가 꼭 필요한데 검은 콩의 골리트로겐이 이 요오드를 차단해버리는 거죠.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 또는 갑상선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매일 검은 콩을 섭취하면 약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최소한 약과 3시간 이상 시간 간격을 두어야 해요. 그런데 아침에 약을 먹고 저녁에도 검은 콩을 먹고 하다 보면 실제로는 약 복용의 효과를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인천의 한 환자분은 갑상선 저하증 약을 먹으면서 동시에 검은 콩을 매일 챙겼거든요. 3개월 후 검사 결전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계속 올라가 있었어요. 약을 먹는데 왜 호르몬이 올라갈까 이상해했는데 검은 콩을 빼니까 2달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검은 콩의 단백질 함량은 정말 높습니다. 100g에 약 15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문제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단백질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신장은 단백질 대사의 최종 처리 기관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이 이를 처리하느라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만약 신장 수치, 크레아티닌이 1.5 이상이라고 진단받으셨다면
검은콩뿐만 아니라 모든 단백질 식품을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검은콩은 자연식품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드세요. 그 결과 신장 기능이 더 빨리 악화됩니다. 네 번째는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는 분들입니다. 골다공증 약, 특히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약은 흡수 방식이 매우 복잡해서 음식과의 상호작용이 많습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칼슘과 피트산이 이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검은콩의 피트산이 약과 결합해서 약효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4시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5번째는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검은콩은 올리고당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분해하면서 가스를 만드는데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이 가스가 심한 복부 팽만감, 장명음, 심지어 설사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노년기에 접어드실수록 소화 효소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건강음식이라고 해서 무리해서 검은콩을 매일 섭취하면 오히려 장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만성설사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럼 검은콩이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뭘 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검은콩은 식물입니다. 식물은 자신의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몸에 항영양소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피트산, 탄닌, 렉틴, 고리트로겐 같은 게 바로 그것들이죠. 이런 물질들이 무엇을 방지하나요? 동물이 이 씨앗을 먹지 못하도록 소화를 방해하거나 영양소 흡수를 막는 거예요. 이건 식물의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가 검은콩을 삶거나 불리거나 발효시키면 이런 항영양소의 대부분이 제거됩니다. 이게 우리 선조들이 매실해온 전통 식습관이었어요. 콩을 하룻밤 물에 불리고 삶고 깨끗이 헹궈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하면 항영양소가 80% 이상 제거되거든요. 문제는 요즘에 검은콩 두유, 검은콩 분말, 검은콩 죽 같은 가공식품들이에요. 이들은 편의성을 위해 충분한 시간 불리거나 발효시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생 검은콩을 갈아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항영양소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걸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철분, 아연, 칼슘 같은 미네랄들이 차단되고 단백질 소화가 방해되고 장에서 가스가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누적되면 영양 결핍과 소화장애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가 피로, 관절 통증, 피부 문제, 만성 염증 같은 증상들인 거예요. 20년 진료 경험에서 본 건 이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검은콩의 위험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특히 건강이 좋아지기 원하는 착한 분들일수록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부산의 유치원 원장님, 52세 박지선 분 사례가 있어요. 이분은 매일 아침 검은콩 두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비용도 적지 않았어요. 한 달에 약 15만 원 정도를 검은콩 두유에 쓰셨거든요. 3개월 후 손가락 마디가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류마티스 검사를 해봤더니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검은콩 섭취를 중단하라고 했을 때 이분의 반응은 약인 줄 알았는데 였어요. 검은콩은 건강식품이라고만 알고 계셨거든요. 2개월 동안 검은콩을 완전히 끊고 대신 다른 방식의 단백질과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니 관절 부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서울의 한 회사원, 48세 이경수 남성분이에요. 이분도 건강을 위해 점심 도시락에 검은콩을 매일 섞어 드셨어요. 6개월 후 변비와 소화 불편이 심해져서 왔는데 대장 검사를 받으니 특별한 이상이 없었어요. 단지 과도한 가스 때문에 장이 과팽창 상태였던 거죠. 검은콩을 끊고 현미, 보리 같은 다른 곡물로 바꾼 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고작 3주 만에요.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특정 조건의 사람들에게는 검은콩이 분명히 부담이 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검은콩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고 누가 먹느냐예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검은콩을 제대로 준비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가 뭐냐면 충분히 불리고 충분히 삶는 거예요. 최소한 8시간 이상, 가능하면 12시간 이상 물에 불려야 항영양소가 상당히 제거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냄비에서 1시간 이상 충분히 삶아야 해요. 그 과정에서 물을 여러 번 바꿔주고 마지막에 깨끗이 헹궈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항영양소가 80% 이상 제거되는 거죠.
하지만 요즘 시중에 파는 검은콩 두유, 검은콩 분말, 검은콩 죽 같은 가공식품들은 이런 전처리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성을 위해서죠. 때로는 생 검은콩을 그냥 갈아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항영양소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특히 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런 제품을 매일 섭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위험군에 해당하신다면 차라리 다른 단백질 식품으로 바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철분이 부족하신 분들의 경우 굴이나 시금치, 소강 같은 음식들이 훨씬 좋습니다. 검은콩에 5배 이상의 철분이 들어있고 흡수도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소고기나 검은 새수미 같은 생선도 좋은 대체 식품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계란이나 닭가슴살 또는 두부 같은 음식이 훨씬 낫습니다. 항영양소 걱정 없이 깨끗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흰살 생선이나 계란 흰자 같은 완전 단백질을 소량씩 섭취하는 게 낫습니다. 신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충분한 영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갑상선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아침에 약을 먹고 최소 4시간 이상 후에 다른 음식을 섭취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검은콩은 아예 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소화가 약하신 분들이라면 흰쌀, 흰국수, 흰생선, 계란 같은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들로 단백질을 채우세요. 올리고당으로 인한 가스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약간의 불리기예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섭취할 검은콩을 전날 저녁에 2-3시간만 불리고 다음날 사용합니다.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정도로는 항영양소가 충분히 제거되지 않아요. 최소 8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세요. 두 번째 실수는 편의성 음식의 함정입니다. 검은콩 두유나 검은콩 다이어트 분말을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는 거예요. 광고도 그렇게 하고 간편하니까 자주 마시거나 먹게 되죠.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편의성을 위해 충분한 전처리 시간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항영양소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채 당신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 실수는 과다 섭취의 위험입니다. 검은콩이 좋다고 해서 매일 여러 번 섭취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침에 두유, 점심에 밥, 저녁에 죽, 이런 식으로요. 건강한 사람도 주 2-3회 정도가 적절한데 매일 여러 번 섭취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네 번째 실수는 간격을 무시하기입니다. 특히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검은콩과 약의 시간 간격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쁘다고, 일상에서 챙기기 힘들다고 그냥 함께 섭취하는 거죠. 하지만 최소 3-4시간의 간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의 효과를 원한다면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5번째 실수는 검사 결과 무시하기입니다. 본인의 건강검사 결과를 외면하고 일반적으로 좋다고 알려진 음식만 고집하는 거예요. 의사가 철분이 낮다고 했는데 검은콩의 피트산이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는 설명을 들어도 그래도 다른 영양분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계속 먹는 거죠.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개인의 조건에 맞는 음식을 권장합니다.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해요. 이제부터 구체적인 변화 계획을 세워보세요. 먼저 이번 주 동안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검은콩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셔서 철분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헤모글로빈이 12 이하라면 당신은 철분 결핍 위험군입니다. 동시에 갑상선 검사도 받으세요. TSH 수치가 높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거고. 그리고 신장 기능을 체크하세요. 크레아티닌이 1.5 이상이면 신장이 약하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세요. 특히 갑상선약이나 골다공증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이건 검은콩과의 시간 간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 달간 소화 상태를 되짚어 보세요. 자주 배가 더부룩했나요? 변비나 설사가 있었나요? 이 정보들을 종합하면 당신이 정말 어떤 위험군에 속하는지 명확해질 거고 주치의와 상담할 때도 훨씬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2주 동안 자신의 검은콩 섭취 패턴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난 한 달을 생각해 보면서 검은콩을 얼마나 자주, 어떤 형태로 먹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검은콩 두유를 마셨나요? 점심 도시락에 검은콩밥을 싸갔나요? 저녁에 검은콩죽을 먹었나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검은콩을 이렇게나 자주 섭취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하루에 여러 번, 여러 형태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당신의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 3주에는 점진적으로 검은콩 섭취량을 줄이기 시작하세요. 갑자기 완전히 끊으면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주 3, 4회 먹고 있다면 다음 주 2회로 줄이고 그 다음 주 1회로 줄이는 식으로 천천히 해보세요. 우리 몸은 점진적인 변화에 훨씬 잘 적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단백질 음식들을 도입하기 시작하세요.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검은콩을 줄인 만큼 다른 영양분으로 채워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검은콩을 소량 섭취하고 화요일에는 굴이나 소고기 같은 철분 풍부한 음식을 먹고 수요일에는 생선, 목요일에는 계란, 금요일에는 또 다른 종류의 생선을 먹는 식으로 일주일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검은콩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단백질과 영양분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검은콩 자체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조건입니다. 철분 결핍증,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골다공증 약 복용, 소화 약화 같은 조건이 있는 분들은 매일 검은콩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의료적 판단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만성 피로, 관절 통증, 소화 불편, 피부 문제 같은 증상들이 혹시 당신이 좋다고 믿고 먹던 검은콩 때문은 아닐까요?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들처럼 단 하나의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 6개월이 누적되면 그 차이는 정말 극적이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도 본인이 위험군에 속하면서 계속 검은콩을 매일 섭취하고 있다면 앞으로 6개월 뒤, 1년 뒤 당신의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그 가능성을 마주할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건강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철분 수치, 갑상선 수치, 신장 수치 같은 게 기록된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걸 손가락으로 짚고 수치가 몇인지 명확히 외워두세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일부터는 지난 한 달간 자신이 어떻게 검은콩을 섭취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는 뭘 먹었고, 점심에는 뭘 먹었고, 저녁에는 뭘 먹었는지, 그 중에 검은콩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는지 세어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번 주 중에 가장 좋은 건 주치의나 가까운 영양사와 상담을 예약하는 거예요. 전화로라도 좋으니까요. 상담할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이런 검사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검은콩을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 한 문장이면 전문가가 당신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해줄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실질적인 변화를 시작하세요. 검은콩 섭취량을 조금씩 줄이고 다른 단백질 음식들을 하나둘 도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할 것 없습니다. 한두 주에 완성될 일이 아니거든요. 천천히, 꾸준히 당신의 몸이 반응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진행하세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건강 실패는 부정확한 정보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검은콩은 좋은 음식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매일 먹어야 한다. 이런 식의 논리예요. 하지만 의학의 기본은 개인화입니다. 당신의 몸은 누군가의 일반화된 건강 조언과 다릅니다. 당신의 검사 수치, 당신의 증상, 당신의 약물, 당신의 소화 상태, 이 모든 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의 구분이 아니라 당신에게 맞는 음식과 맞지 않는 음식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바꿔도 당신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건강 문제의 원인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당신의 검은콩 경험을 남겨주세요. 검은콩 때문에 불편함을 겪으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은 선택입니다. 남은 인생을 더 편하게, 더 활기차게,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한 가지씩 바꿔나가세요.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할 거고 당신의 인생은 예상 이상으로 달라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검은콩처럼 누군가에게는 좋지만 누군가에게는 피해야 할 또 다른 건강식품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봐야 할 내용이에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현명하게 보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응원합니다.